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5가의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1페이지에서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 첫 번째 본문, 두 번째 본문, 이제 세 번째인데 자연이 건축가들에게 어떤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준다라는 게 이제 이 글의 핵심이야.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자연 모방 기술이야. 자연 모방.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풀었는데 자연을 모방한 기술을 가지고 활용하는 내용이 나오고 대표적인 예로다가 뭐냐면 이제 사그리다 파밀리아라는 그 건축물 있지? 알죠? 스페인에 있는 거 안 가봤어? 에이, 나도 못 봤어요. 이런 것들 그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이제 사그리다 파밀리아가 좀 나오게 되고 아마 오늘 수업 한 요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곤충으로부터 이제 교훈을 받내서 이제 친환경적으로 환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에어컨 같은 게 없어도 시원하게 만드는 거. 아프리카 건축가가 만드는 게 나오거든요. 짐바브웨에서. 그래서 흰 개미집 그 외부의 열을 흡수해서 내부를 시원하게 유지해주는 이런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자연으로부터 모방해서 건축물을 만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연 모방 기술이 많은 다른 문제에도 좀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인간이 자연과 더 가깝게 느끼도록 해준다라는 뭐 친환경적인 소재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입 부분이 이 문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Nature, 자연은 is 뭐뭐입니다. all around earth. 자, 이렇게 지금 비동사가 이렇게 주위에라는 전치사, 장소를 나타내는 말과 같이 연결이 되면 이때 비동사를 우리는 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편한 거야. 그래서 자연은 우리 모든 주위에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 주위에 모두 있어요. 이 정도로만 해석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임프레스 해줍니다. 자, 임프레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지? 얘가 어떤 감동을 주다. 또는 인상을 주다. 감동을 주다, 인상을 주다, 아니면은 영감을 주다. 뭐 이런 표현이죠. 우리들에게 인상을 줍니다. 감동을 줍니다. 감명을 줍니다. 뭐를 가지고? 이것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가리키는 거는 뭐가 되겠어? 네이처가 되겠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인상을 주고 주어 동사 나왔고요. and 그리고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and는요, 앞에 있는 동사와 뒤에 있는 동사를 연결시켜 주고 있는 동사지, 그지? 그래서요, 여기 s 붙었고, 여기도 같이 s가 붙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단어도 알아야 되겠네. supply가요, 무슨 뜻이지? 제공하다야. 뭐라고요? 제공하다. A with B예요. A에게 B를 제공하다. 선생님, 그럼 supply 대신에 provide A with 괜찮지 않을까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얘네들은요, 자연은 우리에게 뭐를 제공해 주냐면요,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supply 보이죠? 우리들에게 뭐를 제공해 줘요?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문장이 끝난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주어 동사가 새로 나왔으면 뒤에 있는 뭐겠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목적어가 빠졌지.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돼 있고요. 앞에 있는 얘를 이렇게 꾸며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 뭐 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래서 가로 닫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자연의 기능 정도로만 볼 수 있겠네요. 이것은 자연입니다. 또한 제공해 줍니다. 여기 나왔네. provide가 나왔으면 뭐가 나올 거야, 뒤에? with가 나오겠지. A에게 B를 제공해 주다. 우리가 위에서 봤던 내용이 그대로 나왔네. 이것은 또한 제공해 주는데 몇몇 사람들에게 뭐를 제공해 주냐면요, 영감을 제공해 줍니다. inspiration이 영감이에요. 영감. 영감을 줍니다. 어떤 영감?
제공해주는 영감. 자, 이 부분에는 선생님 이렇게 할게. 자, 적응해보자. 이렇게 영감이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추상명사가 나오게 되면 이 추상명사를 구체화 시켜줄 때는요, 투부정사가 대부분 이렇게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돼요. 투부정사가 아니면요, of ing, 동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영감 이렇게 하면 돼. 만드는 영감을 제공해 줍니다. 됐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자, inner way는요, 이렇게 way가 이렇게 뒤로 끝나잖아. 그럼 분명히 앞에 in이 있을 거야. 그래서 inner way면요, 뭐뭐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죠. 자, 다시 갑니다. 이것은 또한 provide, 제공해 주는데 몇몇 사람들에게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영감을 줍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어렵지 않죠? 그 행동은, 요거 봐봐. 요번에는 뭐가 나왔어? of ing가 나왔지. 똑같은 형태야. 얘가 추상명사니까는 행동인데, 만드는 그 행동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는 행동은, 여기부터는 가로 열자. 뭐뭐의 근거를 둔, 뭐뭐를 기초로 하는 것들, 그 자연의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사물들을 만드는, 사물들이라고 했겠어요. 사물들을 만드는 그 행동은 is, 불리어집니다. 뭐뭐라고 불리어집니다. 바이오 미믹이라고, 미미크리라고 불리어집니다. 자, 바이오에만 동그라미 치고요. 얘가 이제 생물이라는 뜻입니다. 미믹은요, 따라하다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바이오 미미크라면요, 자연 모방이라고 불려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핵심적인 단어가 이 부분이 되겠죠. based on 하면은 얘가 무슨 뜻이지? 뭐뭐를 기초로 하여, 뭐뭐를 기초해서, 또는 뭐뭐로 근거해서, 자연을 기초로 해서, 자연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사물들을 만들어내는 그, 가보자. 내가 아까 뭐 하려다 했던 것 같은데. 그 용어는, 자, 텀 하면요. 야, 이 텀이라는 단어는 좀 잘 알고 있어야 돼. 밑에도 적어보자. 텀. 기간, 용어, 학기, 여기까지도 알아야 돼. 관점이라는 것까지 알아야 돼. 기간, 용어, 학기, 관점. 네 가지 뜻이 있어요. 기간, 용어, 학기, 관점. 여기서는 용어야. 정의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용어는 is derived from, derive from 하면요, 뭐뭐로부터 빼앗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뭐뭐로부터 유래되다, 파생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요, be derived from, A 이렇게 하자. A로부터 파생되다 이렇게 하자. A로부터 파생되다, A로부터 나오다라는 표현이고, derive가 뭐뭐를 빼앗다야. 이 용어는 어디로부터 파생되고 기원했냐 하면요, 그리스의 용어 바이오스라는 말로부터 파생이 됐는데, 콤마 동그라미 ing 이런 거에 적응 잘해야 돼요. 콤마 ing 그리고 의미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의미합니다. 생명을 의미해. 그러니까 바이오스라는 말은 생명을 의미하는 그리스 말로부터 파생이 되어졌고, and 그리고 미메리스로부터 파생이 됐는데, 콤마 동그라미 또 ing 있죠. 그리고 얘는 의미하는데 이미테이션을 의미합니다. 이미테이션은 따라하다라는 표현이었었죠. 모방. 자, 그러면 용어, 바이오 용어에 대한 뭐가 나왔어? 정의가 또 나왔죠. 건축가들은 가로 열자. use, 사용하는 건축가들은, 동사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갈게요. 어디죠? 바이오 미미크리, 그러니까는 자연 모방을 사용하는 그 아키텍트들은, 건축가들은 look, 봅니다. at, 자연을 보는데, 자, 여기는 이렇게 갈까요? look at, 보는데, 자연을 as, 요거로서 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뭐뭐로서. 자, 요 부분은요, 이렇게 볼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Look at A as B. 이때 B를 우리가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뭐뭐로서 해석을 했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 생기냐면 A를 look at 보는데 B로서 보고 있어. A를 B로 보고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또 요 단어를 한번 써볼까?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consider. A를 생각하는데 뭐로서 생각하고 있어? B로서 생각하고 있지. 또 마찬가지야. 비유가 보다란 표현인데요. A, S, B 하면요. A를 B로서 보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습관적으로 많이 나오게 돼요. Think of A, S, B. A를 보는데 뭐로서 보고 있어? 또 B로서 보고 있고. refer가 언급하다는 표현인데요. refer to A, S, B 하면 좀 길어 보이는 것 뿐이지만 결국은 A를 B로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언급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지금 이 as B가 나오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동사들이 어떤 동사가 나오든 간에 A를 B로서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겠지. 그쵸? 착각하는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키텍트들은요, 이 바이오 미미크리를 보는데 자연을 보는데 뭐뭐로서 보냐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엔지니어로서 봅니다. 그 엔지니어는 has already 이미 come up with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come up with 하게 되면 생각해내다, 고안해내다 라는 표현이에요. 가볼게요. 자, 생각해내다, 고안해내다고요. 그 뒤에는요, 이렇게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해결책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answer라고 나왔는데 뭐 해결책이 또 다른 단어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바이오 미미크리 자연 모방을 사용하는 그 건축가들은 자연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의 성공적인 엔지니어로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엔지니어는 이미 벌써 생각해낸 거야. 방법을 또는 답을요. 뭐뭐에 대한 답, 그 문제에 대한 몇몇의 답을요. 요 문제 해결책 나왔죠, 그죠? 답을요, 행함. 그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face는 여기에서 마주하다, 직면하다라는 표현이죠. 그 face는요, 이것도 뭐뭐 마주치다, 직면하다 나오면은요, 이게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가 지금 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앞으로 가 있는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부분이 되겠지. 뭐뭐 하는 문제. 그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생각해낸 그 엔지니어입니다. 그들은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공부합니다. 식물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동물들도 공부하고 그리고 다른 그 자연의 측면들을 공부합니다. aspect가 측면, 형태 뭐 이런 표현이죠. 뭐 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의문사 그들이 주어 워크 작동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자연의 다른 측면들을 그리고 식물들과 동물들을 조심스럽게 공부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대의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건축가들이 되겠죠. 그 결과 그 건축가들은요 have been able to find에만 동사 표시해. 이렇게 동사가 길게 나왔을 때 한 번에 찾는 연습. have be는요 현재 완료의 시제일 뿐이고 be able to는 can이잖아. 그러니까 뭐뭐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도 해석하면 돼. 그들은요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몇몇 혁신적인 해결책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됐죠? 자, 여기도 지금 to 다음에 ing가 나와 있네요. 얘는 이제 공학입니다. 공학. 그리고 건축적인 어려움들. 선생님, 챌린지 도전 아닙니까? 도전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어려움이라고 하면 돼요. 자, 선생님이 여기 한 거는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to가 나오면은 동사 쓰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낀단 말이지. 하지만 이 to가요, 투부정사 to가 아니야. 어떻게 알아? 해결책인데 뭐뭐에 대한 해결책이야. 이때 to가 그렇게 해석이 돼. 그러면 이 뭐뭐의 자리에 들어갈 건 동사가 들어갈 거야? 명사가 들어갈 거야? 명사가 들어갈 자리지. 그럼 얘는 전치사로 판단을 하니까 전치사 다음에 명사로 써야 되니까 엔지니어링 이렇게 된 거야. 다시 갈게요. 그 결과로서
그들은 몇몇 혁신적인 해결책들을 찾아낼 수가 있었고 뭐뭐에 대한 해결책? 공학이나 건축적인 어려움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됐고요. 그럼 여기까지에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용어의 어떤 의미 그리고 어원 등이 나왔고요. 어원까지 설명이 됐고 자연모방 기술의 의미와 어원이 주제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이제 요약하는 문제 좀 더 보면은 이제 하겠죠. 자, 오버컴은요, 우리가 해결하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뭐했다? 극복했다, 해결했다. 똑같이 해결되지. 그러니까 위에서 나온 단어만이 다 똑같은 단어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단어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단원이 끝났고 오늘은 이제 가우디의 양식에 대해서 가우디가 어떻게 따라했는지를 볼 건데 이게 사그리다 파밀리아의 그 어떤 한 부분인가 봐요. 와우. 뭐 그렇대요. 이건 또 약간 조개 껍데기 같다. 그치? 조개 껍데기, 소라 껍데기처럼 보이고 여기 바다 거북이가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장면들도 나오고요. 이건 뭐지? 뭐 하여간 뭐 그런 걸 했어요. 한번 보자. 자, 커빙. 자, 커빙이 무슨 뜻이냐면 곡선에라는 표현입니다. 커빙이 곡선에. 그래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인데 그 아름다움이 곡선의 아름다움이래요. 한번 볼게. 사그리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은요. enormous 엄청난 교회입니다. 끊어줄게요. 바르셀로나에 있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엄청난 교회예요. 아직도 짓고 있죠? 아직도 건축 중에 있어요. 100년이 넘었는데. 디자인드, ED에 동그라미 치자. 그러면 설계한 거야? 설계되어지냐? 설계되어진 이렇게 가면 되겠죠. 누구에 의해서? 세상 유명한 아키텍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에 의해서 가우디에 의해서 디자인되어진 그 교회는 is 뭐뭐입니다. 가장 프로미넌트한 건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프로미넌트밖에 모르겠네요. 자, 프로미넌트가 무슨 뜻이죠? famous, 유명한이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건축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들 중에 하나예요. 그 건설은 주어져 of 이 remarkable한 건축물의 건설은 시작했습니다. 1882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882년도에 건축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가우디는 테이크 오버 했습니다. 이거 어제도 어디선가 했던 단어 같은데 얘가요 임무 따위를 떠맡다 라는 표현입니다. 임무 따위를 떠맡다 아니면 뭐뭐를 이어받다 인수인계할 때 테이크 오버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책임을 떠맡았습니다. 이어받았습니다. 그 책임을 이어받았습니다. 이것의 디자인에 대한 임무와 책임을 떠맡았습니다. 1883년도에요. 자, 여기에서 remarkable은 무슨 뜻이지? remarkable? 이게 보통 우리가 외우면 주목할 만한. 그러니까 이 주목할 만한 하면요 중요한 이 정도로 해석을 해도 충분히 문맥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리마크를 어려워하지 마세요. 리마크는요 의외로 좀 외우기 힘든 단어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은 리마크가 알고 있는 이 단어는요 조금 이게 애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야. 그래서 주목할 만한 중요한 또 아니면은 놀라운 이 정도로 해석해도 돼요.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건 놀라운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 놀라운 주목할 만한 건물의 건축에는 시작했는데 1882년도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가우디는 이어받았습니다. 책임을 이어받았어요. 이것의 디자인에 대한 책임을 이어받았습니다. 1883년도에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믿든지 말든지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 건축물은요
아직도 under 뭐뭐 아래에 있습니다. under 저기 construction 건설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뭐뭐 그 질이 뭐라 그래야 돼? 이게 공간적인 얘기하면 뭐뭐 아래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 건축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는 공간적인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진행 중인 느낌이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편하겠죠. 건축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래요. 몇몇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 사그리다 파밀리아를 좋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이것을. 자, 여기에서 좀 센스를 한번 발휘해볼게. 영어에서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지칭할 때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면 그 뒤에 이렇게 others,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some이 나오면 뒤에서 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others, 다른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hate는 싫어하다고요.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is fascinate, 매료되어집니다. 자, 여기도 밑줄 그자. 매료시키는 거야, 매료당하는 거야. 매료당하는 거죠. 자, fascinate. 얘가요, 동사로다가 매료시키다야. 꼬시다라는 표현입니다. 매력을 발산하다라는 표현이고요. 이게 수동태로 쓰여서 매료당하다라는 수동태 BPP의 의미로 쓰인 거야. 요거 조심하세요. BPP 수동입니다. 이것의 유니크, 독특한, 특별한 디자인에 의해서 뭐 합니다? 디자인에 의해서 매료당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독특한 디자인에 매료를 당합니다. 매료시키다는 끌어당기다라는 표현이니까는 이렇게 attract라고 써도 돼요. 끌립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꼬심을 당하는 거니까 attract가 끌다라는 표현이죠. 자, 가볼게요. 가우디는 믿어요. 가우디는 믿었습니다. 뭐를 믿었냐면 모든 건축가들은 should look 봐야 됩니다. 자, 아무리 동사가 길게 나오더라도 이게 동사 하나 빨리 찾는 연습을 해. 나머지 거는 조동사나 시제라 그랬어요. 모든 건축가들이 봐야 돼. look to 어디를 봐야 되냐면 자연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look to를요 이거 한 번에 묶어서 수거처럼 봐야겠죠. look to. 그러면요 이때 look to는요 기대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연에 기대해야 해요. 뭐를 위해서는? 영감을 위해서는.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왜 이걸 보냐면 look을 우리 기본적으로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해석하는데 뒤에요 이렇게 at이 나오면 보다가 되는 거고 look to가 나오면 기대하다 바라보다가 되는 거고 look on이 나오면 조사하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뒤에 나오는 그 전치사에 따라서 의미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지. 느낌을 알면 돼요. s는 한 점이야. 한 점을 보니까는 보다가 되는 거야. to는요 어디 쪽으로야. 그냥 그쪽으로만 계속 하는 거야. 기대는 거야. 자, 가보자. look to까지 됐어요. 그는 prefer 좋아했습니다. 자, prefer 하면요 좋아하다인데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더 좋아하다야. 더 좋아하다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 느낌이 지금 뭐가 들어가 있니? 비교급이 들어가 있지. 그러면 뭐뭐보다 더 좋아하다니까는 뭐가 있어야 돼? 뭐뭐보다라는 말이 어디 있을까? 찾아봐. 머릿속으로 뭐 생각하고 있어 지금? 된 생각하고 있죠. to를 써요. 얘가 뭐뭐보다야. 빠졌어요. 자, 이게 to가 뭐뭐보다라는 효과가 있어. 그래서 그는 선호했는데 곡선을 더 좋아했습니다. 을까지 끝났잖아. 근데 지금 뭐가 나왔어? 그 뒤에 ing나 이렇게 pp가 나오게 되면 뒤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목적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사물들에서 자연의 어떤 물체들에서 발견이 되어지는 곡선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뭐뭐보다 이때 to가 뭐뭐보다야. 뭐뭐보다 그 직선보다 founded in artificial ones 인공적인 형용사로다가 인공적인이죠. 인공적인 once 이때 원이 가리키는 앞에서 얘기했던 사물들을 대신해서 쓴 거겠네요. objected 인공적인 사물들에서 발견되어지는 직선보다는 자연적인 사물들에서 발견되어지는 곡선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선호는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모든 그의 건물들에서 보여집니다. including 누구를 포함해서 사그리다 파밀리아를 포함한. 자, 그러니까 누구야? 가우디의 어떤 영감의 원천은 자연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많은 그 교회의 많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가겠죠. 부분들은 incorporate. 자, incorporate 하면은 얘가요, 그 contain 포함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그 교회의 부분들이 포함합니다. 이미지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형성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미지들을 포함하고 형태들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가야겠지. 명사니까요. 이미지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형태들을 포함합니다. 자연으로부터의 형태 형상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됐어요. 선생님이 뭐 잘못한 거 있나 볼게. 예를 들면 그 교회의 스피어는요. 자, 여기서 스피어는요. 이제 원래 창이라는 표현인데 그 창문의 윈도우가 아니라 그 있잖아. 이렇게 뭐 찌르는 거 있잖아. 이렇게 찌르는 거. 이 창을 스피어라 그래.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교회의 창 이상하지? 첨탑. 요거를 스피어라고 하는 거예요. 첨탑을 뭐라고 한다고? 얘가 뾰족할 첨이고요. 탑은 탑이지. 그럼 뾰족한 탑을 얘기하는 거야. 그 교회의 첨탑은요. 뾰족한 탑은요. 탑피드 뭐뭐로 덮여져 있습니다 정도로 하겠지. 왜? 꼭대기에 탑피드 토핑 되어진 거잖아. 그치? 이 톱이야. 토핑이 그건지 알고 있었지? 뿌리는 거 토핑.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할까? 얹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얹혀져 있습니다. 그 첨탑들이 얹혀져 있는데 뭐를 가지고 얹혀져 있어요? 그 스피어를 가지고요. 자, 스피어는 이거는 또 그냥 구야. 구. 공에 그 지구 본할 때 그 구 있지. 공구 짤 때 그 구. that resemble fruit. 과일을 닮은. 자, resemble은요. 뭐뭐와 닮다라는 표현입니다. 뭐뭐와 닮다. 그래서요, with를 쓰면요, 선생님 누구누구 와잖아요. 두 번 얘기한 거야. 그래서 틀려요. with를 쓰지 않습니다. 목적어가 바로 오는 타동사예요. 과일을 닮은 구와 함께 얹혀져 있습니다. 여기 잘 보니까 첨탑에 뭐가 얹혀져 있냐면요, 과일을 닮은 이렇게 구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얹혀져 있죠? 환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여기 가면 뭐 어떻게 되는겨? 이거 있네. 자. 그리고 거기에 있습니다. 데어라에 밑줄 긋고요. 자, 아는요. is, 쓸래, 아쓸래 맨날 물어보는데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있으면요. 동사와 주어가 도치가 되죠. 거북이들이 있습니다. 카브드. 어떤 거북이야? 조각된 거북들. 카브가요. 조각하다, 깎다라는 표현입니다. into stone, basis, column. 자, 컬룸이요. 이게 기둥입니다. 기둥의 스톤 베이스, 돌로 된 뭐가 되는 거야? 스톤 베이스니까 돌로 된 베이스. 뭐라 해야 돼? 베이스. 돌로 된 베이스? 초석이라 그러나 그거를? 그렇게 하진 않는데. 초석이라고 돼 있네. 초석. 돌로 된 초석. 왜 초석이냐면은 뭔가 기둥을 세울 때 여기에다가 돌을 이렇게 받치지, 이런 것들을 초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요, 스톤 베이스를요, 우리는 이제 초석이라고 할게요. 초석. 기둥의 그 초석으로 카브드 되어진 건축 거북이들이 있고, 그리고 스파이럴 스테어. 자, 스파이럴이 나선형이라는 표현입니다. 나선형은 이렇게 나사 같은 게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걸 나선형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그죠? 나선형에 계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누구를 닮았어요? Shell of sea creature. 바다 생물이죠. 크리처는 이제 생물이니까요. 바다 생물 또는 바다 생물의 그 쉘, 껍데기, 조개 껍데기를 닮은 계단이 있고요. 그리고 기둥의 초석으로 깎아진 뭐가 있습니다? 거북이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림 그려놨죠. 니네 책에 있는 겁니다. 거북이가요,
기둥을 받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선형의 조개 껍데기를 닮은 소라 껍데기를 닮은 계단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가장 인상적인 피처하면요, 특징이라고 할까요? 특징은 그 사그리다 파밀리아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is 뭐뭐입니다. 쉘링, 이게 뭡니다. 샬링, 천장. 천정이라고 그러냐? 천장이라고 그러냐? 천정. 천장입니다. 이게 한국말도 어려운데, 그치? 우리가 영어 배우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볼게. 아마도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주어 부분이었고요. 사그리다 파밀리아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인상적인 특징은 바로 누구입니다? 쉐일링, 천장입니다. 가우디는 디자인했습니다. 설계했습니다. 그 기둥들을 설계했어요. 자, 이번에 여기에 선생님이 비출게 이게 되게 중요하다. 바깥쪽이야, 안쪽이야. 이런 거 갖고 시험 문제 내는 거야. 그 교회의 안쪽에 기둥들을 디자인했는데 어떻게 디자인했냐면요, 그 나무들을 담도록 디자인했어요. 그리고 가지들을 담도록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은 who look up, 위를 올려다 보는 방문객들은 look up이니까 이번엔 위를 봤죠. 위를 올려다 보는 관광객들은 can feel, 느낄 수 있습니다. 외미줄 볼게요. as if 가정법이죠. as if 가정법은요, 가정법이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 사실과 반대되는 얘기를 할 때 가정법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그들이 마치 엄청난 커다란 숲에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사실은 뭐야? 임팩트, 사실. they, 그들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is not, 있지는 않아. 어디에 있지 않아? 서 있지는 않아. Great Forest. 뭐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뭐냐면, 가정법은요, 사실과 반대되기 위해서 과거로 쓰는 거야. 시제는 과거로 쓰는 거야. 현재 그들은 어디 서 있어? 위대한 그 엄청난 숲에 서 있지는 않지만 마치 서 있는 것처럼. 그럼 서 있는 것처럼은 가정이니까는 과거 동사 여기 쓴 거. 요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까지도 기억하는 건 뭐냐면, 얘는 가정법이고 얘는 직설법이야. 직설은 사실 그대로, 가정법은 사실과 반대되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낫이 없으니까 여기 낫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뭔가 구조를 외우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늘 어려워. 그냥 해석을 해봐. 마치 그들이 숲에 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그들은 숲에 없다. 이렇게 가는 거야. 마치 그들이 엄청난 숲에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 빛은 that, 어떤 빛이냐면 come through the small hole, 작은 구멍을 통하여 오는 빛은요, 모든 그 천장에 그 모든 천장 너머에 작은 구멍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빛은 resemble, 닮았습니다. 누구를 닮았어요? 빛을 닮았는데 그 빛은 빔이 뭐야? 빛을 쏟아야, 빛을 비추다야. 비추는 빛,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빔이 무슨 뜻이라고? 빛 따위를 비추다야. 빔 프로젝터. 오케이? 스로 뭐를 통해서? 잎사귀를 통해서 그 숲에서. 아, 숲 안에 잎사귀들 사이로 잎사귀들을 통해서 그 빛이 비춰지는 빛을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장을 보면은 구멍이 막 뚫려 있어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나 봐요. 자연광이 들어오나 봐요. 이러한 나무를 닮은 기둥들은 not, 아닙니다. 단지 뭐를 위한 게 아니야? 장식을 위한 게 아닙니다. 도우가요, 뒤에 이렇게 혼자 쓰였잖아요. 그러면은 얘는요, 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단지 장식을 위한 게 아니야. 장식품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겠네. 자, 그러면
그냥 이쁘게만 한 게 아니라 이 밑에서는 이제 뭐가 나올 가능성이 커. 그렇게 해놓은 어떤 기능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지. 그래서요, 여기에서 글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 어디선가에 균열이 생겨서 끼워넣기 문제로 나오기가 딱 좋겠죠. 나무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가우디는 주었습니다. 그 기둥들에게 뭘 줬냐면요, 하나의 베이스, 뭐를 줬냐면 하나의 뭐를 줘요? 받침을 줬습니다. 토대라고 되네요. 토대. 하나의 토대를 주었습니다. 그 토대는 어떤 토대냐면요, Spirit of into branch near the top. 꼭대기 근처로. 얘는 가지죠. 브랜치는 가지였죠. 자, 스피리트 오프가요, 쪼개지다라는 표현이에요. 쪼개지다. 스피리트 오프 쪼개지다. 그 가우디는요, 기둥들에게 하나의 뭐를 줬고, 베이스, 토대를 줬고, 그러니까는 가우디는요, 기둥 하나에다가 토대를 이렇게 준 거야. 그리고 그 토대는요, 스피리트 아웃, 쪼개져요. 인트, 가지로 쪼개져요. 이게 가지로 이렇게 쪼개진대. 어디 근처에서? 탑 근처에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돼갖고도 기둥들이 이제 꼭대기 근처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것은 허락하는데, 그들이 누가? 기둥들이죠. 자, 언로가 몇 형식 동사지? 5형식 동사니까는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야. 뭐뭐 하도록 5형식 동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허락하는데 그 기둥들이 지탱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 천정을요, 더 잘 뭐함으로써? 분배하고 분산시킴으로써 이것의 무게를. 자, 이 단어가요, 무슨 단어게? 이분니, 동등하게, 공평하게 라는 뜻입니다. 이분니, 공등하게, 평등하게 이것의 무게를 디스트리뷰트, 분산시킴으로써 더 잘 그 지붕을 지탱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가우디가 발견했기 때문에, 인식했기 때문에 그 우월성을요, 누구의 우월성? 자연의 어떤 형태들의 우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be able to 디자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을 디자인하는데 그 건물은요, 둘 다입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나는 이제 좀 간단한 시험 문제로 쉽게 좀 내면은 둘 다야. 아름답기도 하고 장식적이기도 하고 기능적인 이 두 개를요, 빈칸처럼 문제로 내도 괜찮겠죠. 이 사람이 자연의 우월성을 인정해서 그래서 디자인할 수 있었는데 어떤 건물을 디자인한 거야? 이쁘고 그리고 기능이 있는 건물을 디자인했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은 뭐냐면, 자, 가우디의 자연 모방 기술에 대한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그리다 파밀리아의 특징을 설명해 줬는데, 자, 일단은 직선보다는 곡선을 더 좋아했고요. 첨탑에 과일을 얹은 게 있었고, 구가 있었고, 그리고 기둥에 어떤 받침 초석에는 거북이 있었고, 나선형 계단 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첫머리에 끝났고, 그러니까 또 이제 나온 게 또 뭐 있었어? 나뭇가지를 닮아서 숲에 온 기분이 들게 해준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여기는 빠졌네. 자, 그래서 이 글은요, 이겁니다. 미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 안정적으로 지탱해주는 기능적인 효과도 있다 해서 두 개 다 알고 있어야 돼. 책에서는 미적이라는 에센틱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고요. 뭐로 나왔어? 뭐 이렇게 장식적인, 아니면은 뭐였었지? beautiful, 아름다운, 이런 단어로 대체되어 있지만 미적인 효과와 기능적인 효과도 있었다. 이걸 판단해주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건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레슨, 교훈. 그 레슨, 교훈인데 누구로부터의 교훈? 인섹트, 곤충으로부터의 교훈. 여기를 잘 보라고요. 이것도 시험 문제 이렇게 제목 고를 때 참고해서 선생님들이 내는 겁니다. 이 글을 보고서는 할 수 있는 거. 무슨 그 위대한 곤충물, 곤충으로부터의 교훈, 이런 식으로다가 제목이 성립이 되겠죠. 볼게요. 자, 이스트 게이트. 자, 이스트 게이트 센트에는요, 자, 센터는요,
is 뭐뭐입니다. 자, 이거죠. 오피스 사무실 건물이고 and 그리고 쇼핑 컴플렉스입니다. 컴플렉스는요. 복잡한이라는 우리가 그 형용사로도 쓸 수 있지만 얘가요. 복합 백화점? 뭐라고 되어 있나? 쇼핑 단지입니다. 복합 쇼핑 단지입니다. 복합 쇼핑 단지입니다. 하라레에 있는 짐바브웨. 이 짐바브웨는 그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껌 한 통에 한 3조 뭐 이렇게 하는 데잖아요. 껌 한 통 살려면 돈을 가방으로 들고 가야 되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인플레가 하도 심해서요. 사무실 건물이고요. 복합 서비스 단지입니다. 하라레에 있는. 자, 건물 이름이 나왔어요. 우리는 이 건물을 이제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1996년도에 지어져서, 자, 우리가 빈칸추론인데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PP가 문장 앞에 나오게 되면은 그 앞에서는요 뭐가 생략이 되는 거냐면 being이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분사예요. 근데 이 being이 생략이 돼 있어서 1990년도에 짓고 있었던 거야, 지어진 거야? 지어진이지. 그치?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지어진이라는 내용은 결국 완료이면서 수동인 거야. 이 수동태만 생각하지 말고 완료도 같이 생각해주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1996년도에 지어져서 이것은 그러면 이 건물은 지은 거야, 이 건물이 지은 거야, 이 건물을 지은 거야. 이 건물을 지었지. 그럼 건물의 입장에서 보면 지어진 거야, 짓고 있는 거야? 지어진 거지. 그럼 PP 써야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요. 이것은 아마도 자, 요거 나왔어. as 나오면 어떡하라 그랬지? as 지우고 이렇게 가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한 번에 해석할 수 있겠네. 이것은 아마도 뭐뭐입니다. 시각적으로 인상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뭐뭐만큼이나 사그리다 파밀리아만큼이나 시각적으로 인상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화자는 사그리다 파밀리아가 훨씬 더 인상적이라는 얘기지. 그치? as 지웠는데요. 뒤에 있는 as 밑에다가 만큼 이렇게 적자고요. 우리 이제 원급을 이제 비교할 때 as를 쓰는 거고요. 오케이. 가봅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이제 네모 쳐놓고 하지만 그 건물은 is 뭐뭐입니다. 자, 하지만 그 건물은 훌륭한 예시입니다. 뭐의? 바이오미미크리에. 자, 바이오미미크리가 무슨 뜻이었었지? 자, 요런 이렇게 봐봐. 단어가 길어서 못 외우겠어요. 바이오는요 생물이라는 뜻이고 미믹은 따라하다라는 표현이야. 따라하다. 그래서 바이오미미크리가 무슨 뜻이었었지? 바이오미미크리 누구를 따라하고 있어? 동물을 따라해서 여기에서는 자연 모방 기술 이렇게 하라 그랬죠. 자연 모방 기술의 훌륭한 예시입니다. due to는요 뭐뭐 때문에 뭐 같은 표현으로는요 우리 because of를 쓰면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뜨거운 기후, 뜨거운 날씨 때문에, 하라레의 뜨거운 날씨 때문에, 하라레는 이제 잠바브에는 이제 아프리카니까 좀 뜨거운가 봐요.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 자, 에어컨 시스템이 can be very 매우 뭐합니다? 비쌉니다. 이렇게 할까? 비쌉니다. 매우 비쌀 거야. 뭐 하기에? 설치하기에도 비싸고요. 1. 그리고 운영하기도 비싸고요. 이때 런은요 운영하다, 작동시키다라는 표현입니다. and 그리고 메인테인, 유지하기도 비쌀 겁니다. 그래서 이 코스트리는요 값비싼, 이 정도로 보자. 값비싼. 값이 비싸요. 덥기 때문에, 뜨거운 날씨 때문에 에어컨 컨디션 시스템은요 매우 값비싸고, 그리고 설치하기에 비싸고, 운영하기 비싸고, 작동시키기 비싸고, 그리고 유지하기도 비싸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문제야? 운영하거나 하는 어떤 비용의 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이 됐네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 건물의 건축가는요, 이름이 미크 피어스라는 사람은요, 됐죠? 자, turn to. 요건데 지금 turn to가 어디로 고개를 돌리다, 전환하다라는 의미로 쓰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보이는 대로 하면요, 첫 번째, 얘가 이제 눈을 돌리다, 어디로 눈을 돌리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이 turn to가요, 의존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의존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터밋이 이제 이게 흰개미고요. 마운트는 여기서는 집 정도로, 마운트는 집으로 본 것 같아. 흰개미 집에 눈을 돌렸습니다. 흰개미 집에 의존했습니다. 결국은 좀 되지. 해석이 둘 다 되네. 다시 할게.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건물의 아키텍트, 건축가, 마크 이 사람, 피어스는 눈을 돌렸습니다. 의존했습니다. 어디에 의존하고 어디로 눈을 돌렸어? 터미트, 흰개미, 집에 돌렸습니다. 뭐를 위해서? 대체제, 대안을 위해서. 자,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대안을 찾기 위해서 흰개미 집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여기 이제 흰개미 집인가 봐요. 그 흰개미 집은요, 뭐뭐입니다. 커다란 구조입니다. 구조물입니다. 요 정도 느낌 알아야 돼. 혜미야, 지금 문장이 끝났어, 안 끝났어? 다시. 흰개미 집은 커다란 구조물입니다 해서 뭐뭐입니다 해서 우리 한국말로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는데 지금 뒤에 뭐가 나왔어? 이렇게 pp나 ing나 대시 나오게 되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라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래서 해석할 때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뭐뭐 하는 특정한 흰개미 종들이죠. 종. 스피시스니까 종. 특정한 흰개미 종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조물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과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주는 거야. 동사가 나오면 끊어줘. 그래야지 보이지. 과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집들이 stay. 자, stay 여기는 별표 치자. stay cool. 예린아, stay 다음에 뭐가 나왔어? 형용사 나오면 뭐뭐인 상태를 유지하다, 머무리다라고 하지 말라고. 습관이라고. 알겠죠? 그럼 cool은 시원한이라는 형용사니까는 시원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stay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 keep이라든지 remain 같은 걸 쓰게 되더라도 결국 뭐뭐인 상태를 유지하다가 되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집은 시원한 상태를 유지할 거야. 뭐뭐 때문에? 지속적인 공기의 흐름 때문에. 자, 요게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지. 흰개미 집이 이렇게 더운 곳에서도 시원한 이유는 에어컨이 없어. 흰개미가 뭐 에어컨을 만들었겠니? 흰개미 여왕이 23도 이렇게 맞춰놨겠어요? 아니죠. 지속적인 공기의 흐름 때문에. 그럼 여기 밑에서부터 이제 뭐가 나올 거야? 공기의 흐름하는 원리에 대해서 보여주겠지. 핑크한 추론 문제죠. 여기 빼놓고 얘기하는 거야. 각각의 집은, 예전에 각각의 집은 마운드를요,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 요런 저기 뭐지? 요 집을 요런 거 흰개미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 원리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시했어요. 뒷장에서 이따 보면서 하죠. 뭐야? 왜 이렇게 길어? 오씨. 각각의 집은 has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홀. 네트워크는요, 요 정도 머릿속으로 요거 정도 거미줄과 같은 걸 네트워크라 그래. 이렇게 선으로 연결된 건 다 길이야. 다 길입니다.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구멍들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네트워크는 지금 보면은 그냥 망 이렇게 돼 있네요. 망. 구멍들의 망을 가지고 있어요. 됐지? 문장 끝났어, 안 끝났어? 또 끝났지. 근데 또 ed가 또는 pp가 뒤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 있지? 꾸며줄 겁니다. 얘를 이렇게 꾸며줄 거야. 뭐뭐로 언급되어지는. 그래서 이것도 수능 문제로 많이 나오죠.
자, 뭐뭐로 언급하다라는 표현이죠. 리포트. as는 뭐뭐로써입니다. 그러면 윤희야, 지금 봤었어. 여기 ed가 나왔으니 언급하느냐, 언급되느냐? 되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니가요, 굴뚝인가 그럴 거예요. 굴뚝. 맞습니다. 굴뚝으로서 언급되어지는 구멍들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은 주어 표시해봐봐. 그럼 뭐뭐 다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안 나오고 PP 형태로 나왔지? 그럼 미안. 이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중앙의 굴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작은 외부의 굴뚝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림 잠깐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중앙에 커다란 굴뚝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작은 굴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됐지? 이 부분은 작은 굴뚝 그리고 중앙에 큰 굴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중앙에 큰 굴뚝, 더 작은 외부의 굴뚝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터 또 가로 열자. 문장이 끝났는데 대시 나왔어. 또는 ed가 나왔어. ing 나왔어. 그럼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 굴뚝들은 어떤 것들은 close, 닫아. 땅하고 가까운 이거 되겠다. 땅하고 가까운 곳에 가까운 그 외부의 굴뚝이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지면하고 가까운 굴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has 가지고 있는데, 아니다. 그 열은 가로 열자. 누구에 의해서? 일상활동, 그 터미트들. 자, 여기까지 가로 닫자. 이만큼이 지금 이 열을 꾸며주는 부분이 되겠네. 발생되어지는 누구에 의해서? 일상의 활동. 누구의 활동? 개미들. 개미들의 일상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그 열은 rise up,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겠지. throw는 뭐뭐를 통해 올라가요? 그 중앙의 굴뚝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탈출합니다. 뭐를 통해서? 그 흰개미 집의 꼭대기를 통해서 탈출합니다. 자, 다시 갈게. 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이거야. 열은 올라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 합니다? 탈출합니다. 요 두 가지 동작인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 열은 어떤 열? 흰개미의 어떤 일상생활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열이 그 중앙의 굴뚝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요, 그 공기 끝으로 나갑니다. 지금 이 부분이죠. 일상생활에 발생한 그 열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야, 열이. 이해됐지? 어떤 원리인지는 알겠다. 여기서도 바람이 들어와, 안 들어와? 낮은 곳에 들어오지. 그러면 열이 있으면은 차가운 공기는 들어오고, 이거는 이런 원리로 가는 거네.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잖아요. 우리 이과잖아요. In a meanwhile, 요거 네모 칠게요. In a meanwhile, 한편, 이런 표현이야. 한편 그러는 사이에, 이렇게 외자. 그러는 사이. 더 시원해진 공기가 is filled, 밑줄 그을게요. is filled, 풀은 당기다지. 그러니까 당겨집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당겨집니다. 어디 쪽으로? 안쪽으로 당겨져요. 안쪽으로. 인의 동그라미 쳐. 안쪽으로 당겨져요. 뭐를 통해서? 더 작은 굴뚝들을 통해서. 콤마 동그라미, ing 밑줄, 그리고 뭐뭐 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뭐뭐 하다, 아니면 뭐뭐 하면서,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해주면 되는데, 뭐로 해석하고 싶어, 혜미야? 그래? 2번으로 해석하고 싶어? 알았어. 유지하면서. 터밋의 그 집을 at the comfortable, 편안한 온도에서 유지하면서 작은 굴뚝을 통해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 뜨거운 낮 동안에. 그러면 원리는 이거네. 개미가 일을 하면은 개미가 열을 발생해. 열이 막 나와. 그럼 이 열은요, 큰 굴뚝을 통해서 이렇게 나갈 거야. 맞지?
그러는 사이에 작은 굴뚝에 있었던 작은 지면하고 가까운 작은 굴뚝에서 여기서 공기가 위로 빠져나가니까는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작은 공기가 또 다시 뭐 한다는 얘기야? 시원한 공기가 들어온다는 얘기지.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얘기야.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건 진짜 니네들 무시하는 거야. 이거 니네 다 알죠? 이 정도면. 또한 그 토양은 서라운딩부터 가로 열자. 또 봐봐. 주어가 나왔으니까 동사가 나와야 돼. 윤희야, 그래 안 그래? 근데 ing나 pp가 나오면 가로 치라 그랬지. 어디에서 가로 닫을래? 그래, 마운드에서 가로 닫자. 마운드니까는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토양은 소일이 주어니까는 업저브 흡수하다라는 이 동사에 s가 붙어있죠. 얘 흡수하답니다. 흡수합니다. 열을 흡수해요. 뜨거운 낮 시간 동안에 열을 또 흡수합니다. 그 개미집 주변에 있는 것들이 열도 흡수한대요. 뜨거운 낮 동안에. 그래서 그러므로 그 온도는 인사이드 어디 안쪽에 있는 집 안쪽에 있는 온도는 does not increase 증가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증가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시 걔 누구야? 쟤 누구야? 그래 예린아 stay 무슨 뜻이야? 뭐뭐인 상태를 유지하다. relative는 무슨 뜻이야? 상대적으로 시원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나왔을 때는 흰 개미집이 시원한 상태를 유지하는 원리를 지금 공기의 흐름으로 한번 보여줬고 주변 환경을 갖고도 두 개를 보여준 거지. 됐네요. 그게 주제문이었어. 밤 동안에는 이번에는 이제 낮 동안이 아니라 이제 밤 동안이야. 밤 동안에 그 외부의 온도가요 goes down. 이번에는요 내려갑니다. 내려갔을 때 그 열은요 마침내 방출됩니다. 그러니까 흰김이 주위에 있던 걸 이렇게 흡수하고 있다가 그때 방출한대요. 낮 동안에. 이러한 과정은 영감을 줬습니다. 됐죠? 자, 혜미야 인스파이어에 밑줄 긋고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어. 몇 형식 동사를 했어? 5형식 동사며 뭐뭐 하도록 영감 주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영감 주다만 외우지 말고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투부정사 밑에다가 5형식과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하자. 목적어 목적구. 그러면 목적어가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영감을 주다 이렇게 가는 거야. 영감을 줬어요. 디자인하도록. 그 혁신적인 기후 통제 시스템을 날씨 조절 시스템을 혁신적인 날씨 시스템을 만들도록 디자인하도록 영감을 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주제를 따진다면 뭐라 그랬어? 흰 개미집이 온도를 유지하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번부터는 이제 피어스가 뭐 한 거야? 인상 영감을 받은 장면이 나오죠. 이스트게이트 센트에는요 was construct. 자, 그럼 여기 볼까? 쟤 누구야? 윤희. 그럼 이건 뭐야? 건설한 거야? 건설되어진 거야? 건설되어졌습니다. with 뭐뭐 없이 conventional 관습적인 늘 하던 대로란 표현이야. 관습적인 아니면은 전형적인 쿨링 시스템은 냉방 시스템이야. 관습적인 전통적인 냉방 시스템 없이 건설되어졌습니다. 대신에 피어스는 사용했습니다. 건물을 사용했어요. 건물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가로 열시다. 앞에 있는 매터리얼 재료를 꾸며주겠죠. 다시 피어스는 사용했습니다. 건물 재료를. 그 건물 재료는 저장할 수 있는 재료예요. 많은 양의 열을 저장할 수 있는 재료들을 만들었습니다. 사용했습니다. 됐죠? 그 마룻바닥과 그리고 그 벽들은 건물의 벽은 흡수했습니다. 열을 흡수했어요. 뭐뭐 하는 동안? 낮 동안에 열을 흡수합니다. Just like 마치 누구처럼? 그 터미네이트 마운트 그러니까 흰개미 집의 토양처럼
토양이 하는 일을요, 특별한 어떤 건축 재료를 가지고서는 열을 흡수하게 했대요. 그 열은 방출하는 거야, 방출되는 거야? 방출됩니다. 밤에는 방출되고. 그리고 그 벽은 쿨다운,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ready to store, 저장할 준비가 돼요. 열을 다시 넥스트 모닝 아침에. 그러니까는 낮 동안에는 열을 흡수하고 있다가 밤이 되면 열을 방출해서 온도를 유지해주고, 그 열이 방출됐으니까 이제 또 열이 없는 상태가 되겠지. 그럼 또 이제 뭐야? 그 다음날 아침쯤에는 다시 열을 저장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건물의 건축은 또한 도와주는데요. 유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유지했어? 건물을 시원한 상태로 유지하게. 건물을 시원하게. 자, 선생님 예언하는데 이거 문법 문제로 꼭 납니다.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와. 왠지 알아? 혜미, 해석해봐봐. 자, 거기에는 오프닝이 있어요. 오프닝스라고 돼 있으니까는 이거는 구멍들이라고 하자. 구멍들. 거기에는 구멍들이 있습니다. 열린 공간들, 구멍들이 있는데 near, 베이스 근처. 건물의 베이스니까는 뭐 기반. 건물의 기반이라고 해도 되고요. 뭐라고 할까 여기에는. 여기까지 왔네 벌써. 그래서 베이스는 기반 그리고 바닥. 이 정도로 해석이 됐고, 여기는 이제 구멍이라고 해도 되고요. 열린 공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열린 공간. 자, 거기에 있는데 열린 공간들이 있습니다. near, 근처에. 어디 근처에? 그 건물의 바닥 근처에는 열린 공간들이 있고, 그리고 바깥쪽에 에어, 공기들은요, comes, 나옵니다. into, 그 건물로 나옵니다. through them, 그들을 통해서. 밖에 있는 공기가요, 그 건물 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들을 통해서, 열린 공간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흰 개미집을 봤을 때, 그 땅하고 가까운 구멍들에서 공기가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지. 그럼 여기 봐봐. 요 바닥에 열린 공간들이 있는데 일로다가 공기가 들어가는 거야. 이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이 이 표를 그려준 게 계속 비교하면서 보는 게 좋아. 글을.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알겠죠? 그 공기는 is moved, 옮겨집니다. through 뭐를 통해서? 그 건물을 통해서 옮겨져요. by the, 자동적인 팬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화된 펜은요, 이제 뭐 날개 정도인데, 여기 선풍기 날개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냥 선풍기 날개 정도로 볼게. 자동 펜 시스템에 의해서 공기로 뭐 합니다?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진 않고 뭔가 펜 같은 게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나 봐요. 결과적으로 그 공기는 얼렁이드는 뭐뭐와 함께란 뜻이에요. 뭐뭐와 함께. 그 발생된 열과 함께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낮 동안에 인간의 활동 또는 개미들의 활동이 있었었지. 그거에 발생된 그 열과 함께 그 공기는 rise,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up이요, 위죠. ward 하면요, 쪽이에요. 그래서 upward 하면요, 위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through, 뭐를 통해서? 그 건물의 내부의 열린 공간들을 통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방출됩니다. is released, 방출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능동이었었어요. 그리고 방출되는 거는 수동입니다. 무슨 차이냐면 얘는 자동사고 얘는 타동사였기 때문에 능동, 수동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 through, 그 굴뚝을 통해서. 어디에 있는 굴뚝? 지붕에 있는 굴뚝, 꼭대기에 있는 굴뚝을 통해서 방출됩니다. 이 과정을요, 영어로 표현한 겁니다. 알겠지? 이렇게 자동적인 팬 장치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발생한 열들이, 이거는 이제 발생한 열들이 되겠죠? 이 발생한 열들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야. 올라가고, 릴리즈드, 방출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건물은 가지고 있습니다.
not only가 나오면요 뒤에 버덜서가 나온다 그랬죠. 온도를 시원한 온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신선한 공기도 가집니다. 자, 이 기능이 지금 뭐가 나왔어? 온도도 유지해 주지만 또 뭐야? 신선한 공기, 환기의 또 느낌도 있네. 그쵸? 좀 더 중요한 거는 이스트게이트 센트럴에는요 사용합니다.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파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much still even far a lot이었었죠. much still even far a lot. 훨씬이라고 해석해주는 비교급 강조입니다.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이런 것도 별표 치는 거죠. 더 많은 에너지가 되겠니? 더 적은 에너지니? 더 적은 에너지가 되겠지. 뭐뭐보다? 다른 건물들보다. 그리고 이것은 and it 그리고 이것은 구합니다. 여기서는 돈을 구하는 거야? 돈을 절약하다야? 돈을 절약합니다. 이 정도로 가야겠죠? 세이브를요. 돈을 절약해주고 그리고 도와줍니다. 또 여기 to가 생략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 보호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보호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그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됩니다. 누구로부터? 오염으로부터. 그치, 에너지도 덜 쓰고 환경도 보호해준대요. without이요. 오호 시험 문제 나오는 질문이죠. 왜 나왔지? 예린아? 이거 왜 나왔지? without이 뭐뭐가 없다면, 없이가 아니라고 없다면이라고. 선생님 이거 보자마자 뒤에 뭐를 봤냐면요 콤마 뒤에 주절에서 뭐가 나왔어? 우드 쿠드 마이트가 나왔지. 가정법이죠. 없었다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without 대신에 우리가 뭘 쓰면요 버퍼를 써도 뭐뭐가 없었다면이라는 표현이야. 자, 이 부분을요 그냥 한 번에 선생님이 A라고 할게요. 요거 A라고 할게요. 그래서 피어스의 그 영감이 없었다면, 어떤 영감? 피어스가 그 작은 흰개미로부터 받은 영감이 없었더라면, 이거였었지. 해석해보면 이러한 것들 어느 것도 가능했을 거다, 가능하지 않았을 거다,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됐지? 그럼 다시 버퍼는 무슨 뜻이야? 없었다면이지. 그럼 없었다면 똑같아. 나머지 건 똑같이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거야. if it 가정법이니까 were not for까지 꼭 적어야 돼요. if it were not for A, 버퍼 A, if it not for A. 뭐뭐가 없었다면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if가 생략이 되면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if가 생략이 되면 were가 문장이 앞으로 대문자로 나와서 were it not for 이렇게 가요. if가 사라지면서 여기 있던 동사가 were 이렇게 앞으로 나옵니다. 가정법 도치구문까지도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냥 해석으로 갑니다. 그 작은 개미로부터의 받은 영감이 없었으면 이것들 어느 하나도 would not be possible 가능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받았기 때문에 잠깐만 선생님이 바보네. 지금 have 플러스 pp가 나왔지.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were in not for가 아니라 미안 니네들 다 적었을 텐데 were in not for가 아니라 had로 가야 돼. 가정법 과거 완료로 가죠.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가야 돼요. 오히려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오겠죠. A 이렇게 가고 그리고 if가 사라지게 되면은 동사가 앞으로 나온다 그랬지. 그러면 윤이야 뭐가 나오겠어? had가 문장 앞으로 나오겠지. 그래서요 had만 앞으로 나오고 나머지 거 똑같이 쓰면 돼. it not been for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A. 그래서 문장이 몇 개 나와?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뭐 직설법으로 했을 때도 좀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문제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볼게요. 바이오미미컬리, 자연 모방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건축에서 사용하는 것은 단지 한 가지 방법이 아닙니다. that 인간이 utilizing 사용하고 있는 그 교훈을 자연이 주는 교훈을 사용하는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improve,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방식들을 개선하기 위한 유일한 방식이 아닙니다. 볼게요. 자연 모방 기술은 또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문제들을 영역에서, 로봇의 영역에서, 농사의 영역에서, 그리고 많은 다른 영역에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바이오 미미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요. 이미테이팅, 따라하는 것은, 자연의 그 생각을 따라하는 것은, 나도 언니 나오면 선생님 어떻게 했어? 윤희야 네모 쳤지? 혜미야 여기 버들서 보였지? 이런 거 네모 치는 거야. 가볼게요. 그 자연에 대한 생각은 그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느끼도록 만들어줘요. 자연에 더 가까이 느끼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 결과 이 인간들은 be likely to만 밑줄 긋고요.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죠. 멈출 가능성이 커요. 파괴하는 것을요. 환경을. 다시 혜미 여기 봐봐. 그 결과 인간은 더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가능성이 커? 멈출 가능성이 커.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멈출 가능성이 커지고, 그리고 시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1번, 여기에 2번. 이것의 부분이 되는 것을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 시 가리키는 건 자연의 부분이 되겠죠? 자연의 부분이 될 거예요. 인스테드는 대신에. 됐습니까? 지문이 굉장히 좀 길기는 하지만, 됐어요. 이 글은요, 제목은 뭐냐면, 자연으로부터 영감, 건물인데 뭘 보여주냐면은 자연으로부터의 영감을 보여주는 건축물들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있고, 아니면 냉방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 작동하는 원리, 이 정도로 갈 수 있겠죠. 비교해야 됩니다. 자, 비교해야 돼요. 여기에 팬들이 있어. 여기 팬들이 있어요. 여기 잘 보면은 여기에 팬이 있어.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공간을 누가 채우는 거야? 차가운 바람이 채우니까 환기도 되고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멍은 여기에 있는 구멍, 여기에 있는 구멍은 요 중앙 굴뚝,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볼 수